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아도 억대 연봉을 받는 대한민국 프리랜서들의 아주 특별한 생태 보고서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신여진 작가가 방송 작가로 지내면서 현장에서 체험한 일들에 관하여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에 대하여 겉으로 보여지는 생활 외에 속생활, 즉 프리랜서들의 실제 생활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서 프리랜서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한 번쯤은 꼭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프리랜서로서의 전환을 꿈꾸게 될 때 그때 직면하게 되는 고민거리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도록 멘트를 주고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는 나이 제한이 없이 도전할 수가 있고 전공 없이도 도전 가능하며 성공하면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니 정년을 맞는 사람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고 전공과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 문은 더 넓어져 보입니다. 게다가 연봉이 억대라고 하니 더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가면서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세상살이가 또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책에서 소개하는 프리랜서의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는 여행작가, 인터넷 쇼핑몰, 맛 칼럼니스트, 파워 블로거, 클럽메이트, 푸드 스타일리스트, 전문 강사, 플로리스트, 방송작가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프리랜서들에 대한 스토리도 소개가 되어 있으나 이곳에서는 직업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소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행작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이곳저곳으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을 역마살이는 사람들이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도 글로벌하게 영역을 넓혀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고 새로움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향입니다. 여행 작가가 되기를 계획한다면 우선 여행지를 택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 서적들도 숙도하라고 하네요. 또한 특이한 콘셉트와 기발한 여행법을 개발하라고 합니다. 워낙 여행 작가도 많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도 많아서 비슷하게 꾸며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행 작가의 활동 영역으로는 해외여행 작가, 국내 여행 작가, 또는 에세이 작가, 가이드북 작가, 여행 사진 작가, 생활 여행자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특성이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활동 영역을 정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만남 등은 감동일 수 있으나 여행에 대한 각오도 단단히 마음먹고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업종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도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실패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도 많고 하여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물건을 도매로 구입하여 재구성하여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해외 직구를 중점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례를 올려주셨네요. 52쪽에 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 것, 처음부터 무리한 홍보는 하지 말 것, 처음부터 섣불리 직원을 뽑지 말 것, 처음부터 겸손하지 말 것. 이 말은 제품과 가격은 솔직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옷만큼은 충분히 입을 거라 생각하지 말 것. 왜냐하면 대부분 재고 상품이나 반품 상품만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All in one, 즉 한 가지나 잘할 것. 타겟층이 확실해야 쇼핑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화된 이미지로 단골 확보가 중요하겠지요. 인터넷 쇼핑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컴퓨터 하기, 사진 잘 찍기, 회계 잘하기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을 것입니다. 다음은 맛 칼럼니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맛 칼럼니스트는 음식의 맛에 관한 칼럼과 맛을 전달하는 맛 발굴자를 뜻합니다. 맛 칼럼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음식점의 맛을 보고 평가도 하며 음식의 독특함을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음식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음식 관련한 정보 습득뿐만 아니라 음식 관련 공부도 하여 나만의 노하우를 갖고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가득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맛 컬럼니스트의 활동 영역은 음식 컬럼, 요리 관련 저서 집필, 관련 강연, 식메뉴 컨설팅 등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가 되면 나를 알리기 위하여 블로그나 책 등을 이용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련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는 스스로 그 길을 도전하여 나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파워 블로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는 학생, 주부뿐만 아니라 직장인까지도 이용하며 자신의 역량을 넓혀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인 1기업 시대라는 말과도 어울리는 분야입니다. 블로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파워 블로거들이 많고 대중에게 영향력이 커서 기업의 후원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재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시작하여 열심을 다해 창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블로거의 활동 영역으로는 기업체 홍보, 무가지 및 전문 잡지 기고, 출판 및 강의, 인터넷 쇼핑몰 역할이 있습니다. 파워 블로거가 되기 위해서는 얼리 어답터가 되라고 하네요. 또한 많은 양을 포스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파워 블로거의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클럽메이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클럽메이트란 인클루시브 호텔에 상주하며 스포츠 액티비티와 쇼 등을 책임지는 전문 멀티플레이어를 뜻합니다. 클럽메이트에 대한 다큐가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이 직업은 스노클링, 윈드서핑, 세일링, 테니스, 스쿼시 등의 운동관리, 또 워터파크, 키즈클럽, 댄스쇼 이벤트 등을 연출하거나 출연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럽메이트는 전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체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를 위한 자격증도 연습을 하여 구비하고 언어도 소통이 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직업이고 외국에서의 생활이라서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호텔, 관광, 체육, 스포츠 레크레이션, 일반 경영 관련 전공자가 좋겠고 기본 영어 회화 가능하고 밝고 성실한 성격 소유자가 좋으며 근무 시간은 주당 40 내지 60시간이라고 하네요. 숙식 제공되고 월급 지급된다고 합니다. 리조트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상시 지원이 가능하며 수속기간이 보통 3, 4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다음은 푸드 스타일리스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창조적 식공간 연출과 음식을 보다 맛있고 아름답게 스타일링하여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음식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좋다고 하며 현장 체험도 든든한 받침이 되겠습니다. 전공자가 아니어도 열정이 있으면 가능하고 신체적 건강과 체력이 좋은 사람, 의지력, 참을성 등을 고루 갖춘 사람이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 만들기에 관심이 있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보겠습니다. 활동 영역으로는 요리를 만드는 자체가 즐거운 사람으로는 셰프나 요리사, 주방장이 되겠고 요리를 개발하고 알리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요리 연구가나 요리학과 교수 및 요리 강연,
또 레시피 개발자로 나가면 될 것입니다. 요리를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방송 푸드 스타일링, 또 잡지 푸드 스타일링, 홈쇼핑 푸드 스타일링, 강좌 및 이벤트에 관계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푸드 스타일링은 방송에 등장하는 모든 요리의 재료부터 조리, 식탁 세팅을 말하며, 잡지 푸드 스타일링은 잡지에 등장하는 음식 관련 섹션의 재료부터 요리와 테이블 세팅을 말합니다. 홈쇼핑 푸드 스타일링은 요리 및 식재료 판매 프로그램 등에서 요리 전담하는 것을 말하며, 요리 클래스 운영은 요리 수업 및 개인 지도를 말하고, 강좌 및 이벤트는 요리 관련 이벤트 현장 요리 세팅과 케이터링, 식공간 스타일링 참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강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강사라 하면 특별한 자격증과 학력 등이 필요한 강사를 지칭합니다. 학원 강사, 어학 강사, 메이크업 강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작가가 전문 강사 부분을 자신들이 가진 직업을 확장시킨 매너, 화술, 창의력 또는 유머를 중심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전문 강사가 되려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 언급한 부분은 강사는 말을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말할 때 스킬이 필요한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또한 강사는 청중의 니즈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청중이 듣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또 청중에게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합니다. 또 강의는 재미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스토리를 준비했다가 청중들에게 터뜨려 주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강사는 결국 자신만의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하며, 새로움이 부가적으로 입혀지는 내용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콘셉트,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이러한 것들이며,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콤팩트와 임팩트, 이펙트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플로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로리스트란 플라워와 아티스트의 합성어이고 꽃을 만지고 꾸미는 직업을 말합니다.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곤 합니다. 그런 때는 자본도 들고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아서 든든한 배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금이 마련되면 대부분 먼저 로드숍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험이 없이는 실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큰 숍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으라고 합니다. 장기간 경험이 축적된 다음에 자신의 숍을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플로리스트의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국마다 프로그램에 따라 꽃을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플로리스트 양성 또는 개인 강의, 세트 관련 등의 일을 하는 것이 있고, 결혼에 관련된 꽃장식 등도 있으며, 잡지 기획 기사, 또 웨딩 잡지 소품 준비 등 이러한 일들의 활동 영역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송 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작가로의 진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정식 공채로 방송 작가 되는 법이 있고, 방송국으로 직접 전화해서 어필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방송국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인맥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방송작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방송작가가 되기 위하여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송작가 생활은 방송 프로그램에 맞춰 준비하다 보니 불규칙적인 생활이 되므로 건강을 다듬어 놓아야 하고 끈기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공한 프리랜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를 경험을 쌓아 도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분야에서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나의 자존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하여 열정으로 올인하여야 한다고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직업도 쉬운 것은 없으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 에너지로 무장을 하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 온 길이 더 넓게 펼쳐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마 송송이었습니다.